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 핵심을 알려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요즘 IT 인프라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쿠버네티스 observability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기존의 모니터링 솔루션 대신 observability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 트레이스, 로그라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게 이런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하면 없어도 이 세 가지 단어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가 지금 약간 무식한 사람 좀 비슷한 것 같아. 로그나 뭐 트레이스나 매트릭스나 뭐가 다른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줘봐요. 이게 사실 저희 모니터링에서 탄단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대 구성 요소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뭐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매트릭스는 저희가 그냥 뭐 CPU나 메모리 지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표를 딱 볼 수 있는 거? 네네. 뭐 저희 CPU가 여기서 70% 쓴다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트레이스라는 거는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을 뭐 어떤 것들이 뭐 SQL 작업이 얼마나 걸렸다, 뭐 거기 경과 시간을 측정해주고 이제 그런 작업이고요. 로그는 말 그대로 그 추적 작업 그 어플리케이션 작업 중에서 사용자가 이제 로그로 남기거나 아니면 시스템에서 로그로 남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록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쿠버네티스에서 저 로그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다. 저게 쉽지 않은 거다. 근데 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는 결국에는 컨테이너들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 내부적으로는. 근데 쿠버네티스에서 그 컨테이너는 어디에서 실행될지를 사실은 사용자가 잘 몰라요.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스케줄링 뭐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뭐 여유가 있는 막 그런 서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컨테이너들이 실행됐다가 또 없어졌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뭐 우리가 서버 운영할 때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로그가 어느 서버 IP에 어느 디렉토리에 쌓인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커맨드 딱 치면 딱 나오지. 딱 이제 할 수 있지만 이 컨테이너 상에서는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이 업무의 컨테이너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서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서버가 없어지거나 컨테이너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로그 수집하는 게 상당히 좀 고난이도의 작업인 거죠. 네. 그러면 마테브렉스도 이런 쿠버네티스 하면서 그런 이 로그 쪽 저걸 어떻게 잘 할 거냐 설계하는 것이 되게 시간을 많이 썼겠네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희들 기능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쪽이네. 난이도가 높죠. 물리적 서버 환경과는 달리 다양한 가상 컴포넌트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상관 분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 뭐 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을 이제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통합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이제 그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함께 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쿠버네티스는 내부에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하고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하고 그리고 뭐 서버 역할하는 노드도 있고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플렉스 보드로 가시성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라는 비유는 다양한 전문가가 오잖아요, 여기에. 처음 듣는데 이게 본인 유니크한 아이디어야? 아니면 저 어디서 보고 그냥 올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준비하려고 좋네. 그래서 저희가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뭐 진찰 받으러 여러 군데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편하고 협진이 중요해요. 협진이 중요하죠. 그래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로그는 옵저빌리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트레이스나 매트릭스만으로 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혹은 뭐 어떤 장애의 단서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부분들은 뭐 정량화된 매트릭스나 트레이스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로그에 담겨있기 때문에 반드시 옵저빌리티에서는 로그를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와테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라는 정보를 함께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로그하고 쿠버네티스 로그와 쿠버네티스 이벤트가 어떻게 다른 거죠? 로그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에 이제 기록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쿠버네티스가 자체적으로 주는 정보예요. 그 자기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뭘 만들었다, 노드 간에 뭘 그렇죠, 노드 간에 뭘 하고 있다, 근데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뭘 만들었는데 실패했다, 이런 정보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옵저빌리티에 이 이벤트 정보를 같이 보게 되면 옵저빌리티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복잡한 여행지에서 지도가 필수적이듯이 와텔랩스에서는 쿠버네티스 운영자를 위한 직관적인 컨테이너 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맵은 결국 컨테이너 지도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지도로 본다는 거는 현재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또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어디로 방향을 그렇죠. 이제 찾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컨테이너 맵을 보면 컨테이너라는 게 쿠버네티스에서는 가장 작은 실행 단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상태를 자세히 바라봄으로써 결국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그런 이제 관찰 가능성, 즉 옵저빌리티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아까부터 계속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성에 최적화된 화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앞서 이제 펜딩 파드라에서 목록으로 보신 것이 이제 주황색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색은 이제 성공적으로 맞춰서 종료된 파드들. 파란색 안에 연하게 있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육각형으로 했잖아요. 벌집처럼. 네. 저 벌집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뭐 이유가 있나요? 그 실제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브젝트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그 파드에 대해서 이제 그 육면체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육각형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뷰가 없으면 사용자가 직접 들어가서 명령어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렇네요. 컨테이너 맵에서 뭐 죽은 파드에 대한 것도 뭐 알 수 있는지. 저희 컨테이너 맵은 지금 실시간처럼 보이지만 저 위에 시계가 있어요. 이제 시간 선택자라고 하는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를 가지고 과거로 돌리면 타임머신처럼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보름 전에 뭐 저녁 8시 몇 분의 상태를 보고 싶다. 시간을 딱 찍으면 그 시간의 상태를 똑같이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약간 SF 같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정보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묶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노드랑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서 이제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이제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다. 그럼 저는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정보만 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뭐 IT 기획자다 혹은 뭐 IT 팀장이다 하면 전체를 보고 싶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룹화 기능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 데이터를 나열해서 시각화하는 거죠. 내가 참고하고 있는 네임 서비스만 딱 보면 돼요. 맞죠, 맞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서는 지금 CPU by request라는 지표를 선택해서 정보를 보고 있는데, 이제 CPU by request라 하면은 컨테이너에 지정한 CPU request, 즉 이 컨테이너가 이 정도 CPU를 요청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정한 정보보다 더 얼만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컨테이너가 이거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게 아무래도 오버. 그죠. 그냥 이렇게 선택할 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 숫자 값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90% 이상은 주황색이고, 이제 빨간색은 이제 100% 이상 사용했을 때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컨테이너 하나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그 컨테이너가 왜 빨간색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120% 이상 사용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쿠버네티스에 있는 컨테이너는 뭐 CPU 리퀘스트보다 더 많은 CPU를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이 컨테이너가 떠 있는 노드의 환경이 충분치 못해서 CPU를 제공을 많이 못 해준다면 이 컨테이너가 CPU를 아무리 요청을 해도 우선순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저 120% 높게 이제 CPU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다면 그 조정을 해서 CPU 리퀘스트를 한 100, 원래 그 정도 사용하도록 최소 단위를 조정해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쿠버네티스 observability를 만든 와텔베스 개발자들의 생생한 개발 비하인드 토크가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쿠버네티스 observability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